지우씨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한국사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은 어디일까요? 후쿠오카, 나가사키, 아니면 오사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직접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씨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스시마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하요. 선생님이 드디어 스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가까웠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스시마를 둘러보도록 할까요? 대마도로 번역되는 스시마는 나가사키현에 속한 일본에서 8번째로 큰 섬입니다. 큐슈 본섬과 8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부산과 50km 정도 거리에 있어 오히려 한국이 더 가까운데요. 선생님이 지금 있는 곳이 한국전망대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부산이 이곳에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시마의 생활권이 후쿠오카나 나가사키가 아닌 부산이라 하고요. 또한 한국인 관광객이 스시마의 지역 경제의 핵심이 되어 스시마 곳곳에서 한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보다도 가까운 거리이면서 한국과 다른 일본의 시골이라니 뭔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를 알고 있나요? 큐슈보다도 부산이 가까운 스시마가 왜 일본의 영토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스시마는 역사 기록에서 3세기경 일본 야마토 정권의 야마타이국에 속한 영토로 등장합니다. 스시마는 김해의 금관가야 신라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대마도 정벌시도가 있었지만 산지가 많은 스시마 섬의 구조 탓에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직접적인 통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시마는 가마쿠라 막부 시절부터 소시 가문이 700년가량 통치할 수 있었지요. 이후 스시마는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후 패번치현으로 나가사키현에 속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스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니 대마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것입니다. 여기는 너일 우호의 언덕입니다. 스시마에 러시아의 기록이 왜 남아있을까요? 스시마는 다름 아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주요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스시마는 산지가 많아 어부들의 해적질에 관여한 기록이 꽤 있습니다. 스시마는 고려 말과 조선 중기 때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왜구의 근거지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스시마 경제가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려 말 박위, 조선시대 김사영과 더불어 세종대왕 시기 태종이 참여한 이종무의 정벌로 스시마의 왜구가 토벌되는데요. 그만큼 스시마는 왜구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신라하대에 등장한 신라구라는 해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와 견훤, 왕건이 신라구를 토벌한 해상 세력인데요. 왜구와 반대로 신라를 기반으로 일본의 노략지를 삼은 해적이기에 한국 측 기록이 적은 것에 비해 일본 측 기록은 매우 상세합니다. 그러한 신라구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스시마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근대 시기 조선은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청나라를 격파한 일본은 조선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 진출을 노리는 러시아를 막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괴멸시킨 동해해전의 장소 역시 스시마 앞바다입니다. 이 해전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포츠마스 조약을 체결해 일본의 승리를 인정하였고 곧바로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권을 박탈하였으니 그것이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이렇듯 스시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조선통신사 역사관입니다. 조선은 일본과 외교 사절을 교환하며 교류하였는데요. 이러한 우호적인 외교를 담당한 사절단이 통신사입니다. 일본의 막부는 대외적으로 정권을 인정받으려 하였는데요.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외교 사절단으로부터 축하받고자 파견을 요청한 것이 통신사입니다. 한성에서 에도까지 이어지는 긴 행로 중간에 스시마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마도의 도주는 이즈하라항에 입항하는 조선 사절단을 맞이하여 시모노세키, 사카이를 거쳐 에도까지 길한 데를 맞습니다. 통신사의 국글 역시 대마도 도주가 스시마까지 안내하니 스시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스시마에는 면함 최익현의 순국비와 덕혜옹주 봉축비가 있습니다. 의병장 최익현은 을사의병 당시 스시마에 유배되어 이곳서 최후를 맞이하였고요. 고종 황제의 딸인 덕혜옹주는 스시마 소씨 가문의 소 다케유키와 정략 결혼하였고 두 가문의 결혼을 축하하는 뜻으로 이 봉축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비석은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과 대한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기념비이기도 한데요. 바다 너머 한국이 보이는 스시마에서 갈 수 없었던 고국을 그리워했었던 그들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스시마를 토대로 과거의 통신사처럼 한일 우호 교류가 지속될 것을 소망합니다. 선생님은 스타카츠 항에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육안으로 부산이 보이는 스시마는 가까운 거리답게 한국과의 많은 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과 얽힌 갈등과 충돌을 보존하는 역사적 흔적이기도 했는데요. 지리상에 가까운 거리만큼 앞으로 일본과 마음의 거리도 스시마를 계기로 좁혀질 수 있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준여쌤의 역사문화 탐방, 염기라는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地球を一回り